그냥 이유 없이 약사가 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전문직이 좋으니까. 근데 모나시 대학이 약대가 뭐 세계 2위다 이래가지고 좀 거기에 끌려서 지원을 해서 가게 된 거예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모나시는 쉬운 대학이 아니었어요. 현실은 정말 생각보다 한국 고등학교처럼 공부할 게 많았고 공부 시험 계속 시험이고 하다 보니까 인턴십을 그럼 구할 때 네. 이제 혹시나 학생들이 이것만 조금 꼭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신지. 이제 호주로 약대를 생각한다면 인턴십이라는 것에 들어봤을 텐데, 인턴십은 이제 4학년 끝나고 4학년이 끝나면 약사가 되는 게 아니고 4학년이 졸업장만 나오는 거고, 약사가 되기 위해 인턴십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1824시간을 채워야 되거든요. 이제 파마시스트로 일하는, 이제 그게 풀타임으로 뭐 9 to 5를 하루 8시간씩 해가지고 1년을 채우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1년을 다 하고 시험을 봐야 약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턴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인턴을 학교에서 지정해 주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가 레주메를 직접 내가면서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경험으로 해서 알았지만 중요한 게 일단 경력이 있어야 되고, 경력이 없으면 인턴을 구할 수는 있는데 정말 마지막에 자리 남는 곳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혹시 공부를 할 기간 동안에 파타임이든 이런 걸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학생 한국이랑 인식이 조금 달라서 저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한국은 학생들이 알바를 할 때 뭔가 용돈벌이 이런 의미로 하는데, 호주에서 다른 과는 모르겠었는데 호주에서 파마시과는 스튜던트 파마시스트란 잡이 따로 있거든요. 그 잡을 해야지 경력이 쌓이고 학교에서 배운 걸 적용할 수 있고,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게 다 약국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국이라고 병행을 해야 나중에 인턴 구할 때도 수월하고 공부할 때도 수월하고 시험 볼 때도 수월해가지고, 그거를 빨리 시작해야지 이제 인턴 때도 경력이 있다고 해서 원하는 데도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죠. 그럼 도아님께서는 인턴십을 멜버른에서 구하셨을 때 그 과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코로나 시기 학교를 다녔어가지고 한국에 한 1년 반 정도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원래 일을 구하려고 했는데 한국에 있다 보니까 일을 못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끝날 때쯤 호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니까 3학년 끝나면 4학년이잖아요. 그럼 4학년인데 경력이 없으니까 아무 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트램 타고 1시간 반 종점 있는 데 가가지고 처음에 일을 했는데, 근데 보통 제 주변 친구들도 보면 처음에는 잘 불러주지 않아서 바깥으로 돌다가 경력 한 2~3달이라 쌓고, 그 다음에 시티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4학년을 좀 채우고 그 다음에 인턴을 했던 데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기회가 생겨가지고 3학년 말에 일 구했던 곳에서 한 2~3달 일하고 집 근처로 또 구해가지고 거기서 4학년을 보내고 또 바로 인턴을 했는데, 근데 보통 인턴 자리가 약국마다 보통 1~2자리 있거든요. 3자리는 정말 드물고 보통 1~2자리인데, 그 1~2자리를 두고 같은 4학년인데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 처음에 신경전이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다들 자기가 하던 곳에서 하고 싶지 새로운 먼 곳에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다행히 제가 있던 곳은 호주 현지인들이 많아서 현지인들은 약간 병원 약사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한 5명 있었는데 그 3명이 알아서 빠져가지고 전 이제 2명 구하는 곳에 있어서 거기서 약사 인턴을 했는데, 보통 다른 약국 애들 보면은 다 경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오너들이 너네 중에 일 잘하는 애 있을 거니까 더 열심히 해봐, 이렇게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호주에서 그러면 이제 스튜던트 파마시스트가 되기 위해서 경쟁률이 센데, 그럼 만약에 이제 유학생들은 호주 학생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어떤 점을 좀 더 차별화가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아무래도 아시아인들이 좀 빠릿빠릿하다 보니까 애초에 아시아인을 원하는 그 오너분들도 꽤 계세요. 애초에 아시아 여자애들만 딱 원하셔요. 빠르다고. 그런데 저는 레주메에 이제 그런 말을 적었죠. 습득이 빠르고 일을 빨리 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물어봐요. 무슨 일을 해봤냐? 아니면 너 일하는데 빨라? 이렇게 물어보는데 무조건 빠르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일해보면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빠른 기준과 이 서양인이 생각하는 빠른 기준이 정말 다르거든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기만 해도 되게 빠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주 애들하고 당연히 언어적 문제 때문에 영어 잘하는 애들을 선호하긴 하지만 뭔가 그 아시아인들이 빠르다는 그 인식 때문에 오너들도 그 부분을 잘 어필하면은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팁이네요. 그러면 이제 아까 동생분도 이제 그리피스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런 대화를 나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멜버드랑 이제 브리즈번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디가 조금 더 인턴십을 잡기 좀 나은지, 취업이 조금 더 어느 곳이 조금 더 유망한지. 브리즈번이랑 멜번의 가장 큰 차이가 약국 브랜드거든요. 이제 멜번은 그 케미스트 웨어하우스라는 브랜드가 거의 꽉 잡고 있고 네. 저는 브리즈번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케미스트 웨어하우스는 또 보이는데 다른 약국 브랜드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멜번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다 케미스트 웨어하우스고 케미스트 웨어하우스는 시스템이 다 똑같으니까 그렇죠. 내가 다른 지역에 가서도 또 케미스트 웨어하우스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선택권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너들도 다 아는 사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일을 옮길 때도 약간 눈치를 봐야 되고 그냥 다 같이 아는 사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제 동생이 있는 동네를 보면 브랜드가 다양하다 보니까 좀 스타일이 다르고 각 브랜드마다 인턴 그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인턴 시험을 볼 수 있게 공부를 시켜주는 건데 그 브랜드마다 갖고 있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선택권 없이 케미스트 웨어하우스였으니까 케미스트 웨어하우스를 했는데 동생 말 들어보면은 자기가 어디가 나은지 선택해가지고 근데도 걔는 케미스트 웨어하우스 갔다고 거기 선택하긴 했어요. 기본적으로 혹시 큰 약국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약대생 관점에 생각하면은 사실 약대생은 약사가 되는 게 목표니까 인턴 기간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는 약국이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각 약국마다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다른데 케미스트 웨어하우스는 약국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인턴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딱딱딱 짜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케미스트 웨어하우스가 약국 중에서는 뭐 제일 저렴한 약국으로 유명한데 그렇기 때문에 일도 진짜 많고 손님이 많으니까 그리고 같은 시간에 해야 될 일이 훨씬 많긴 해요. 정말 바쁘고 그래서 케미스트 웨어하우스 일하는 사람들은 다 힘들다 그러고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미스트 웨어하우스 선택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큰 브랜드다 보니까 인턴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근데 요새 인턴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인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 다른 프라이스라인이나 테리와이트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체계적인 거나 규모가 케미스트 웨어하우스만큼 잘 돼 있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 케미스트 웨어하우스에서 인턴을 하면은 그 인턴 시험 합격률이 98%, 99% 나온다고 하는데 왜냐면 그 1년 동안 수업을 한 2주에서 1주에 한 번씩 하고 인턴 시험 연습을 시켜주고 모의고사를 보게 해주고 인턴 시험에 대한 자료를 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 보고 케미스트 웨어 선택했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도 아무리 케미스트 웨어가 바빠도 그게 이제 급하니까 그걸로 다 해요. 근데 제 주변에 다른 약국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게 없는 데도 있고 그냥 이렇게 워크숍이 있긴 한데 그냥 한 달에 한 번 아니면은 제 친구는 옛날에 프라이스라인에서 했는데 프라이스라인은 한 1년에 한 두세 번 있는데 뭐 멜번에 살아도 시드니에 가서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당연히 숙박이랑 뭐 비행기 다 제공해 주긴 하는데도 그렇게 크게 한 번 있지 케미스트 웨어하우스랑 매주 연락해가지고 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국에서 네. 약국을 뭐 저희가 큰 브랜드가 아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다지 생각나는 브랜드는 맞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호주에서는 저희가 다 알다시피 케미스트 웨어하우스가 있고 테일와시 있고 프라이스라인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케미스트 웨어하우스에서밖에 일을 안 해봤고 실수도 다 케미스트 웨어하우스에서 해서 잘은 모르는데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은 테리와이트랑 프라이스라인은 약간 조금 더 약이 좀 더 비싸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내야 되는 비용이 비싸서 환자들이 조금 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덜 바쁘고 그래서 약국 규모도 좀 더 작고 근데 케미스트 웨어하우스는 항상 자기네들이 그 최저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정말 많고 이제 보통 케미스트 제가 다니던 약국은 처방전이 한 4,500개 하루에 하는데 테리와이시나 프라이스라인은 한 100개? 200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바쁨의 차이가 있고 근데 또 페이도 제가 듣기로는 프라이스라인이나 테리와이트가 좀 더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덜 바쁘고 그렇죠. 높고 페이가 높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게 선호해요. 근데 환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조금 자기 그 실력을 높이기에는 바쁜 데가 좋다 하면 바쁜 데로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케미스트 웨어하우스에서 일을 하면 좀 시급이 적을 수도 있고 네. 어떤 것을 혹시 더 추천을 하는지 이제 인턴을 구할 때 저는 인턴 구할 때는 바빠도 무조건 케미스트 웨어하우스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바쁜 만큼 배울 기회도 많고 왜냐면은 인턴이 하는 게 사실 약사가 하는 일을 다 똑같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안 바쁜 약국은 기회가 잘 없어요. 왜냐면 약을 처음 약이 나갔을 때 복약 지도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케미스트 웨어하우스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인턴이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회를 다 갖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느는 속도가 정말 빨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케미스트 웨어하우스 아무리 바빠도 추천드려요. 좋은 조건이네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약대 후배들에게 이제 만약 공부를 호주에서 할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혹시 이런 점은 좀 알면 미리 알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게 있으실지. 저는 이제 호주에서 한국 후배들을 꼭 만나면 하는 말이 꼭 일을 일찍 시작해라. 왜냐면은 한국과 호주의 그 약국 시스템은 정말 아예 다르거든요. 그리고 쓰는 용어도 다르고 한데 저는 솔직히 1, 2학년 때 호주 공부에 좀 정착을 못했던 이유가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 뭔가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느꼈는데 근데 약국을 다녀보니까 아 이게 이거구나라는 게 매칭이 되면서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또 2학년 때부터 일을 시작해야 경력이 없어도 1학년이니까 하고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고용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1학년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에 잘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아무 기대치가 없으니까 그리고 1학년 때부터 하면 이제 인턴 구하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후배들 한국인 후배들 만나면은 대부분 유학 오면은 뭐 알바 이런 생각 굳이 안 하고 오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알바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일을 해야 너가 공부를 따라가고 인턴을 생각하면 일을 무조건 해라 라고 저는 꼭 항상 얘기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한국이랑 호주의 시스템이 엄청 다르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을 정기적으로 먹는 사람이 아니라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한국은 그 약 봉투 있잖아요. 한 끼니에 먹는 약 봉투가 따로 포장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호주 가서 놀랐던 게 호주는 약 박스가 나가거든요. 전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래서 환자들이 약 이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콜레스테롤 약을 하면은 뭐 아토바스타틴 이게 박스로 나가고 하니까 전 좀 이게 나가면 안 되는 건데 왜 나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 이제 뜯어서 먹기만 하면 되고 호주는 내가 점심에 먹으면 안 되는 약을 또 빼고 먹어야 되고 좀 이런 혼란이 있긴 한데 그래서 약간 그게 다르고 그래서 한국은 뭐 앞에 뭐 식후 몇 번 드세요 적혀 있는데 근데 호주는 그 약 박스마다 다 적혀 있고 약마다 다르니까 먹는 방법이 그리고 저는 이제 호주 공부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리핏이란 개념이었거든요. 호주는 리핏이라는 그 처방전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방전을 처음 받았을 때 한국은 한 번 받은 처방전으로 쓰면 끝이잖아요. 근데 호주는 한 번 받은 처방전으로 뭐 리핏이 5가 적혀 있으면 5번 쓸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저는 정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제 약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이랑 다르게 리핏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의사를 한 번만 보고 이제 보통 6달 정도? 그 정도는 의사 안 보고 계속 약을 처방해서 먹는 그 시스템이 많이 달랐고 한국에서도 근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모르겠는데 호주는 되게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거든요. 혈압 측정하고 그리고 백신 이제 호주는 약사가 주사를 놓을 수 있으니까 백신 하는 거랑 그리고 막 약간 올리브영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코스메틱부터 해가지고 약국 화장품도 요새 유행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약사가 담당하니까 호주는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호주에 살다 보니까 어쩌면 참 신기한 게 이제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아는 케미스트 웨어하우스는 약국이라는 개념보다 좀
약국 창고 같은 맞아요,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단지 약만 파는 게 아니라 저희가 뭐 비타민 종류도 많이 살 수 맞아요. 있고 여러 가지 뭐 헤어 제품이든 맞아요. 향수든 다 살 수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만약 한국인분들이 딱 처음 약국을 왔을 때는 좀 놀라실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인턴십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대화를 해봤는데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인턴 시험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호주에서 인턴 시험은 이제 1824시간을 채우고 한 75% 정도 채웠을 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75%면은 보통 시험을 한 10월, 11월에 치거든요. 근데 보통 시험이 아마 10월에 있을 거예요. 중간에도 있긴 하는데 그때까지 75%를 못 채우니까 이제 10월에 시험을 보는데 그때 리튼하고 오럴 에그잼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패스해야 이제 파마시스트가 되는 건데 리튼 에그잼은 제가 지금 문제 개수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뭐 한 75문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거에서 뭐 60% 이상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오럴 에그잼은 롤플레이를 하는 건데 스테이션이 3개인가? 3파트가 있어요. 처음에는 OTC 파트, 두 번째는 이제 약사 법에 대한 거, 리걸 이슈에 대한 거, 세 번째는 하스피털 세팅에 대한 건데 OTC는 커뮤니티 세팅, 뭐 예를 들어 뭐 변비, 뭐 설사, 뭐 알러지 반응 이렇게 약국 찾아오는 그 질병에 대해서 환자가 롤플레이를 해서 내가 약을 처방해주고 하는 건데 학생들이 보통 어려워하는 게 첫 번째 파트를 어려워하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범위가 넓어서 어디서 나올지 몰라가지고 어려워하고 보통은 그냥 뭐 증상을 묘사하면 뭐 배가 아파 이러면 배가 어떻게 아픈지 물어보고 뭐 화장실은 갔는지 아니면 혹시 임신했는지 임신했으면 주면 안 되는 약들이 또 있으니까 아니면 혹시 자리에 없는 자녀가 아픈 건지 그럼 또 어린아이한테 맞는 약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외워서 이제 다 쏟아내고 첫 번째 파트는 10분, 약사법은 5분, 마지막 하스피털 세팅은 20분인데 10분 동안 보통 한 6, 7분 쓰고 나머지 3분 동안은 이제 그 시험관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 롤플레이에서 나오기 힘든 대답들을 다 듣고 싶어가지고 정말 많은 걸 물어봐요. 예를 들어 변비면은 환자가 그냥 평범한 성인이었는데 변비 케이스면 만약에 이 환자가 임신을 했으면 어떤 약을 못 줘? 아니면 임신해서 어떤 약을 줘야 돼? 아니면 만약에 이 환자가 몇 살이면 뭐 유아일 때 무슨 약을 줘야 돼? 아니면 알러지가 이게 있으면 무슨 약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가 질문을 해서 일을 첫 번째는 끝나고 두 번째는 어느 한 문단이 주어져요. 그걸 읽고 이 상황이 리걸한지 아니면 일리걸한지 판단해서 왜 일리걸한지 이제 설명을 하고 예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약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 하고 세 번째는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와가지고 항상 처방전에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 이슈를 찾아내서 환자한테 잠깐 기다려줘 라고 말하고 이제 의사랑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맞는 약으로 바꿔서 환자한테 보각제도랑 다 마지막까지 하는 그렇게 해서 3개를 다 패스해야 패스하는 거예요. 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언제쯤 일반적으로 하나요? 모나씨가 제가 듣기로는 플레이스먼트가 제일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나씨는 1학년 때부터 플레이스먼트를 하는데 근데 1학년 때는 약간 쉐도잉이라고 그냥 파마시스트 따라다니는 하루 이틀 정도 따라다니는 일을 하는 거고 이제 2학년 때부터는 1주, 뭐 3학년 때는 2주, 4학년 때는 2달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3학년 때부터가 제대로 된 플레이스먼트 왜냐면 이제 약국 커뮤니티 파마시나 하스피털 파마시 둘 다 가서 직접 그 구성원이 돼가지고 2주씩 총 한 달 그렇게 일을 해보는 건데 그때 진짜 약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이 배우는 것 같고 4학년 때는 그 하스피털 한 달, 커뮤니티 한 달 이렇게 해가지고 해요. 플레이스먼트. 마지막으로 롤플레이가 돼가지고 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호주는 파마시나 뭐 널스 그쪽이나 메디컬 쪽은 대부분 다 어스키라는 시험이 있어요. 어스키라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 롤플레이를 하는 거 아까 인턴 시험처럼 그래서 선생님은 환자가 되고 학생이 약사가 돼가지고 진단을 해서 약을 추천해 주는 건데 그게 이제 거의 한 학년에 매해 마무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시험을 페일하면은 그 학년을 페일하는 건데 그때 학생들이 많이 페일을 해요. 왜냐면 어려우니까. 그리고 영어로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요. 아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특히나 4학년 때는 1학년부터 배웠던 전범위가 시험 범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고 또 호주에서는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천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식 디바이스가 종류가 진짜 많은데 그 디바이스에 대해서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이제 롤플레이에서 시험 보고 그런 거래요. 오늘 호주에서 가장 많은 질병이 천식이라는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이유가 혹시 어떤 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도 한국에서는 천식을 잘 못 봤거든요. 저는 천식 제 주변에는 없었어요. 근데 호주에 갔는데 1학년 때부터 뭐 알스마 계속 얘기하고 2학년 때는 알스마 그 디바이스를 다 꺼내가지고 하나씩 해가지고 디바이스가 10개가 훨씬 넘어요. 쓰는 방법 다 다르고 뭐 도수 카운트하는 것도 다르고 도수를 넣는 것도 다르고 근데 그걸 하나씩 다 알아야 되니까 그걸 다 공부하게 시킨 다음에 직접 만져보게 하고 시키거든요. 이렇게 데모로 해보고 그렇게 해서 어스키 때 선생님이 갑자기 랜덤을 하나 뽑아서 이거 어떻게 쓰는지 설명해줘 아니면 환자가 잘못 쓰고 있으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고쳐주고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재밌네요. 왜냐면 천식은 저는 이제 호주는 공기가 좋다 보니까 맞아요. 천식이 좀 적을 것 같은데 반대로 많다고 정말 하니까 많아요. 재밌네요. 그러면 1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